체크인 스탁으로 오늘 아침 목요일장 개장전 준비를 마무리해 보시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체크인 포인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엔비디아 반등 플러스 해리스 효과. 네, 해리스 효과 어제 우리장에도 영향을 미쳤고 시간의 거래에도 우리장에 여러 이런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스코 퓨처엠 쪽에 이제 수주가 또 있다 보니까요. 이런 영향들도 시간의 거래에 있었고 미국장은 엔비디아의 강한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 어떻게 미칠까요? 네,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가장 급등하는 종목 중 하나였고, 그래서 나스닥 상승을 뭐 견인했다고 봐도 되고, 장 초반에 지수가 빠질 때도 소위 이제 해리스 코드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퍼스트 솔라가 미국 대형주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면서 15% 올랐고요. 알버말 같은 경우에도 또 노스볼트 얘기가 나오면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뭐 급등, ALM의 급등은 뭐 기술주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중소형주 쪽까지 살펴봤을 때 뭐 솔라 붙은 그런 중소형주들이 뭐 100%씩 오르는 등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하락할 때부터도 이 해리스 기대감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게 뭐 해리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이번에 이 토론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유했다? 뭐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인 이런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 시장에도 일정 부분의 영향은 더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자, 엔비디아는 뭐 두 가지 호재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일단 뭐 젠슨 황이 나와서 블랙엘에 관련된 우려는 뭐 크게 할 것 없다. 내년 1분기부터 제대로 생산될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표출한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인 이슈를 뿜어내면서 우리 너무 이제 TSMC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업체도 계속 찾아보고 있다는 뭐 뉘앙스 얘기.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우디에 이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미국 시장의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서 대만 IT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총액 기준으로는 늘었어요. 근데 누가 늘었나를 세부적으로 다 쪼개서 봤더니 TSMC가 늘었고 그다음에 그 어스피드 같은 이 서버의 박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의 매출이 대거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부 늘었는데 반도체는 뭐 굉장히 좀 편차가 많고 ASE 같은 그런 후공정 업체들의 매출이 좀 늘어나는 등 섹터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IT 매출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을 살펴볼 때 이 IT와 관련된 전체적인 지금 시장의 우려가 조금 과도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두 가지 분야의 종목군들이 크게 올랐는데 해리스 트레이드는 좀 길게 가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IT 쪽은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선반영되면서 주가 조정이 좀 과도했던 종목군들은 오늘 뭐 엔비디아의 상승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가격 회복을 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삼성전자가 어제부터 뭐 뉴스가 쏟아져 나온 게 굉장히 많죠. 일단 뭐 사람 잘라냈다는 로이터의 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젠슨 황이 얘기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뭐 삼성전자에 거의 뭐 90% 이상 꽂혀 있는 부분이니까 과연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만기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 IT 종목군들에 대한 관점을 그동안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셨다면 가격 매립뿐 아니라 해외 쪽의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일정 부분의 반전을 좀 꾀할 수 있지 않을지 이 부분은 오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정말 외국인 쪽에서 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특히 뭐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보여주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매도가 또 엄청 났습니다. 지금 뭐 하락한 게 어제 삼성전자 종토방 가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지금 우리 장, 또 우리 경제에 대해서 비관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7거래일 연속이나 이제 빠졌으니까 뭐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빠진 것 자체도 이제는 또 호재로 볼 수 있는 시점이라면 오늘 이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충분히 IT주에 좀 오늘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날일까요? 일단 뭐 엔비디아 흐름만 본다면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도 매도로 인해서 더 많이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악재가 있어서 삼성전자 특유의 뭐 악재가 있어서 내린 것이라면
뭐 그럴 수 있죠. 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한국물에 대한 매도라든지 외국인들의 뭐 만기 지수 세팅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로 상대적으로 더 내린 부분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반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 어차피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밸류에 왔으면 뭐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 기회가 온 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더 버티는 힘이 강해진 뭐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은 오히려 그쪽이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는 다시 V자로 올라올 거냐? 이것도 좀 애매해진 상황이니까 지금 SK하이닉스의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한미반도체의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단기 매매 정도로 국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하이닉스를 정말 싸게 사서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이나 뭐 내일 정도를 상관으로 해서 단기 IT 쪽으로 트레이드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쳐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간밤에 엔비디아 8%까지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액면 분할 이후에는 $100, $130 내외 선에서 움직임 보여줍니다. $116 선에 간밤 마무리가 됐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물음표라는 측면까지 확인을 하면서 전략 대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체크인 포인트 보시죠. 해리스가 토론 이겼지만 초박빙 판세 지속. 네, 미국 대선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변수죠. 네, 그렇죠. 뭐 저희 같은 경우 전일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이제 후보 간의 TV 이제 토론회가 개최가 됐고요. 뭐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평 자체는 이제 해리스 후보가 좀 무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뭐 해리스 후보가 뭐 토론을 아주 잘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트럼프 후보와의 이제 비교 관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비해서 우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해리스 후보로 이제 민주당 후보가 교체된 이후에 첫 번째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과연 어떤 정책을 얘기할 것이냐라는 거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정책 얘기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조금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요? 보이고요. 아직까지 민주당, 특히 이제 해리스 후보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리스 후보가 어저께 이제 토론에서 우세를 보임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조금 지지부진했었던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외 증시에서 모두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올 초서부터 계속 이제 트럼프 후보의 강세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친환경 관련주, 특히 이제 IRA 법안이 폐지 아니면 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이제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로 인해서 친환경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올 초 대비로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런 하락이 이제 해리스 후보의 선전으로 과대 좀 하락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발 매수 아니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저께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 보다시피 지금 이제 해리스 이제 관련주 이제 수혜주다라고 보는 게 보통 친환경 관련주, 뭐 2차 전지나 ESS 아니면 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뭐 국내 시장도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대신 이제 트럼프 관련주다라고 불리는 뭐 정유나, 그다음에 원전, 건설,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현재와 같은 이제 미국 대선의 흐름에 따라서 아마 지지율이 변동에 됨에 따라서 이런 관련 테마주가 계속 좀 움직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번 토론회가 일단 토론회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뭐 8주 정도 남아 있는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그런 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TV 토론은 여러 이제 정책 발표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6년도에 뭐 힐러리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그 대선 후보에서 힐러리 후보가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이번에 한번 이제 토론에서 잘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최종적인 결과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를 것도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관련된 양당 후보에 따른 그런 이제 테마주는 아마 관련주들은 아마 테마주로만 인식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슈가 나올 때, 지지율에 따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 부분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 들에 이제 대중국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전부 다 주력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이제 대중국 관련된 이슈가 있는 특히 이제 AI 관련주, 뭐 AI 관련 뭐 우려감이 이제 크긴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AI 투자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그다음에 미국의 약가 인하 관련돼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국내 CDMO가 지금 최근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하원 통과로 인해서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적인 이슈 차원에서 아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양 후보의 관심 섹터 쪽으로 대선 때까지 네. 어떤 좀 중기적인 투자 전략 필요하겠다라고 보셨는데요. AI 바이오 전력 설비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AI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AI라기보다는 의료 AI 쪽으로 국한은 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그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네. 뭐 국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의료 AI가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리고 만약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AI 투자가 쉽게 멈춰지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지금 뭐 랠리 페이지 이제 오라클 회장도 얘기했는데 한 회사가 지금 이렇게 신규적으로 AI의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최소한 $1,000억 이상의 지금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1,000억 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뭐 빅5 정도 들어가면 최소한 $5,000억 이상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인재 투자된 금액은 한 $1,000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AI의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특히 국내의 입장에서 보면 HBM과 관련된 부분은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뭐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시장은 확대된다라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두 의견이 AI 사이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정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아직 뭐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바다, 시장이 좀 과민 반응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양 후보의 공통 관심 섹터로 AI, 바이오, 전력 설비 이 세 가지 섹터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체크인 포인트 보실까요? 동시만기 부담 끝났나? 36912 오늘 9월 쿼드러플 위층데이입니다. 오늘 네. 만기일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네, 일단 지금 미결작정의 추이를 보면 12월물이 벌써 20만 계약이 넘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9일부터 빠르게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물량이 늘어서 지금 20만 계약 정도 늘어났으니까 지금 이 9월물이 25만 계약 정도로 30만 계약까지 급하게 늘었다가 시장 급락시키고 다시 25만 계약으로 급하게 떨어진 이후에는 미결작정의 변화 없이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25만 계약의 거의 한 80% 정도가 이미 롤오버가 됐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러면 만기 지수는 이미 뭐 세팅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만기 지수를 지키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지수 하락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뭐 다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였죠. 뭐 준비된 그림 두 가지를 좀 빠르게 확인해 보면 지금 7월 이후에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코스피하고 ETF는 외국인들이 주로 팔았고 이것을 거의 대부분 개인이 담았다라는 거고요. 선물 쪽에서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선물 쪽에서는 지금 뭐 7월 달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개선되는 매수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다시 포지션을 꺾으면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이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기와 관련된 부담은 끝난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최근에 현물은 늘리지 않고 줄이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상반기에는 지수 등락과 상관없이 공격적으로 사면서 무려 23주를 샀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확연하게 지금 비중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도 포지션을 계속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4만 계약 내외 정도의 매도 포지션은 계속 이월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단기적인 하락 흐름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상단을 막고 있는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매도 포지션은 이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단순한 현물의 뭐 매도 엣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포지션이 계속 이월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하향의 포지션을 이월시키는 이미 거의 다 이월시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자체도 삼성전자 역시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단기적으로 뭐 반등 정도야 뭐 강하게 나올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최근에 거의 뭐 8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중반까지 뭐 급하게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한 8만 원 정도까지 급하게 올라간다고 해도 지수의 뭐 회복은 한 뭐 2,650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뭐 다른 종목군들이 뭐 지수만큼 올라온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정도의 상승폭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등은 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삼성전자의 뭐 1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건 좀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곡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하락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냐라고 네.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 거에 대한 매도 엣지 차원에서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어떻게 상호 결합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물과 결부되어 있는 매도 엣지 포지션이라면 현물 포지션이 줄어들면서 선물 매도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결합되어 있는 포지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이 이월되니까 지수 급락합니다라는 건 착각이고요. 외국인들은 아마 지금 이 과도한 현물에 대한 매도 엣지를 선물로 걸어놓은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의 속도가 선물 포지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어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은 뭐 실적에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상향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지수의 상단이 좀 제약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지수의 반등폭은 제한적인 가운데 아마도 연말까지는 계속 뭐 종목 장세 정도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그럼 궁금한 거는 선물 지수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단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확보했다고 아직은 보기 어려운 건가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번 그 9월물에서 12월로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저점은 이미 3일 전에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가격대가 어저께 또 거의 동일한 레벨을 찍으면서 334 정도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뭐 단기 저점은 이번 월물에서는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 다음 월물로 넘어가서의 흐름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뭐 FMC의 뭐 결정, 실기, 정치적인 변수, 미 대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하반기 들어서는 현물도 선물도 모두 긍정적 포지션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목표치를 높게 잡을 수 없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상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외국인의 포지션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점. 어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도 시장에 좀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체크인 포인트는 엔캐리 청산 우려 확산입니다. 어제 엔달러가 또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엔화 강세 141엔대를 또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시장을 장악할까요? 일단 뭐 어저께 이제 오후에 그 국내 증시가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엔화가 어저께 장중에 140엔을 이제 하회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그런 우려감으로 이제 지금 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산이 되면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특히 엔화가 다시 이제 강세로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8월 이제 CPI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뭐 시장 예상치 수준인 이제 2.5% 상승으로 이제 됐고요. 물론 근원 CPI가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관점에서 단순히 이제 9월 이제 FOMC뿐만 아니라 같이 맞물려 있는 9월 일본 통화정책회의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8월 1일 날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뭐 8월 이제 초에 그 대규모 이제 증시에서 쇼크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은행도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제 메시지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 경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지금보다는 좀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카가와 준코 일본 이제 심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금통위원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엔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만약 실질적으로 엔화가 만약 일본 은행이 뭐 일본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 금리를 만약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엔캐리 청산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저께도 이제 140.7엔까지 어저께 이제 장중에 내려왔고요. 뭐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도 장 초반에 141엔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뭐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142엔대를 기록을 했지만 언제든지 엔화 가격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이런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이제 매물로 누를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주시해서 보셔야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최근 시장이 좀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본 엔화의 움직임도 같이 주시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일본 엔화가 좀 강세로 뛴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증시에는 조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 엔화가 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요소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될 텐데 미국의 금리 인하 폭, 일본의 금리 인상폭 이걸 봤을 때는 좀 더 유의해서 지켜봐야 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일단 뭐 가장 큰 게 이제 일본 엔화가 조금 더 강하다, 그러니까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분, 물론 그러니까 하게 되면 경제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만약 엔화 같은 경우 강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살아나고 있는 일본 경제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엔캐리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상당히 여전히 많은 금액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만 할 뿐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청산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은 엔캐리 자금이 좀 더 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엔화의 움직임을 좀 더 주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체크인 스탁 엔비디아, 해리스, 만길, 엔화 체크해봤습니다.